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대전의 해묵은 과제 중 하나가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최근 이 일대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동서간 격차가 해소될지 관심사인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대전 원도심의 현재와 도시재생의 성공 조건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 드립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상권발전위원회 장수현 회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대전 경실련의 이광진 기획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대전 동서격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대전 동서격차 심화, 이게 참 오래된 말이에요. 네네. 참 저도 기자 생활을 좀 했는데 기자 생활 초년병 때부터 나온 얘기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이 원도심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구청장님, 좀 동구의 경우는 대전역이 교통의 요충지지 않습니까? 네네. KTX도 지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출, 상권 쇠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지금 원도심 사정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도심이랑 우리 동구를 포함해서 중구, 대덕구를 이렇게 보통 친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데요. 동구 얘기를 한번 좀 말씀해 드리면은 네. 동구가 1990년, 99년도에 직할시로 좀 승격이 됐는데 그 이듬해, 그러니까 1990년에 한 30만 명이 좀 달했는데요. 그 이후에 정확하게 10년 후에 6만 명이 좀 빠져나갔고 그 이후에 점차 줄어들다가 2021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우리 동구, 중구, 또 대덕구가 행안부로부터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 국내 총생산, 영어로 GRDP라고 하죠. 네. 한마디로 하면은 그 지역의 이제 경제력을 좀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우리 동구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유성에 비해서 4.5배가 좀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성이 우리 동구보다 4.5배가 경제력이 좀 커졌다는 거죠.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꾸준한 인구 유출, 또 저출산, 또 도심 기반의 약화 이런 것이 또 다른 또 인구 유출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 원도심은 상당히 지금 위기가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갖고 나오신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네. 우하향 이렇게 자꾸 이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네네. 있는 게 네네. 눈으로 진짜 확인이 됩니다. 네.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요. 비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원도심인 우리 중구, 대덕구도 뭐 비슷한 상황으로 예. 좀 정책적으로 좀 깊이 좀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장수현 회장께서는 지금 중구 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직접 피부로 느끼시는 게 또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정이 좀. 물론 이제 도시가 성장 과정에서 인구가 늘어나도 보면은 기존의 구도심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자꾸 신도시를 발전해서 이제 재개발 등 뭐 이런 걸로 해서 신도시 쪽으로 이전을 자꾸 하고 하는데 지금 동구하고 중구 인구가 한 40만도 안 되거든요. 네. 서구나 유성구 쪽은 지금 전부 다 합쳐서 거의 한 90만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걸 볼 때 그 전에 그 광역단체장들이나 그 정치인들이 원도심 관련해서 특별한 그 애정을 갖고 지역 이기주의의 그 발상에서 벗어난 그 정치 행정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지금 이런 결과가 철회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했지만
이 충분치 못하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래 원도심 공동화가 이렇게 자꾸 심화되는 이유 그리고 이게 해결책이 자꾸 보이지 않는 이유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원도심이라는 자체가 이제 왜 발생했냐면 중앙 정책 또는 지방 정책의 결정에 따라서 네. 새로운 신도심이 개발되고 또 원도심 내에 위치했던 그 기관들이 이전함으로써 이제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정책 결정에 의해서 원도심 공동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결국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그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동안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구충남도청 이전 관련돼서 그 충남도청 활용 방안도 10여 년 계속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스카이로드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것도 이제 지역 경제 낙수 효과가 좀 미비했고 최근에 이제 뭐 혁신도시 시즌 2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지만 얼마 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재검토에 대한 또 말씀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좀 실망감이 네. 있었던 것들이 사실여 가지고요. 예. 결국은 이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책임 주체는 결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우리 이광진 위원장님 그 경제 전문으로 하는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연구도 하시고 실생활에서 직접 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거를 느끼시고 이제 배우고 공부하시고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좀 어떠세요?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원도심의 어떤 쇠락이 있다 보니까 이제 활성화 방안들이 계속해서 추진이 됐죠. 네. 근데 지금 한계들이 지금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네. 보여지는데요. 몇 가지의 좀 원인이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메가 프로젝트들이 너무 중복돼서 발표되고 있다 한 지역에 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은 대전시의 모든 역량을 한데 결집시켜가지고 여기에 중앙정부의 지원까지도 포함되겠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행정과 일부 시민그룹 여기에 의해서 좀 주도됐던 것들이 아니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처 간 이기주의도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권과 관련된 건데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중기부는 중기부대로, 예를 들어서 소진공은 소진공대로 각자가 사업을 전개합니다. 예. 그래서 예산은 각자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크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이런 저기가 좀 부족했다는 예. 거죠. 그리고 또 이해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하기 위한 어떤 조정의 그 노력들이 행정에서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방기했던 것들이 아니냐. 그 다음에 개발이 용이한 신도심이 너무 빨리 확장이 되면서 결국 원도심의 공동화가 지속되는. 그래서 이게 리사이클링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광진 위원장께서 소진공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논란이 된 게 네. 소진공이 이제 그 지금 중구에 있다가 이제 유성으로 이제 이전을 뭐 거의 결정이 돼서 지금 확정돼서 추진되는 이제 양상인데 그 지역사회 반발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 원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갈등 구조로까지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이 이제 있는데 지금 저 장 회장님께서 시위도 하시고 지금 목소리를 많이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인들 입장 한번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님? 예. 네, 말씀드리기 전에 이 소진공 그 이사장과 그 직원들의 그 사고 방식이요. 도대체 저 소진공 진흥공단의 존재의 이유가 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금년 3월 30일 날 재계약을 했어요. 재계를 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전을 한다고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이거는 그들의 그 존재 자체, 그러니까 책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저희들은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와 동구는 대전 발전의 그 모태 역할을 했던 데인데 지금 이런 곳에 국가기관 하나 딱 남아 있는 거를 아무 대안도 없이 이전한다고요? 이건 지금 상인들뿐만 아니라 중구 동구민들 모두 다가 자존감을 잃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뭐 어떤 부류의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사회적 문제로 지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동부총장님께서는 이제 바로 네네. 옆에 있잖아요. 중구에 예. 있어서 더 관심이 더 가실 수도 있을 텐데 그 만약에 동구에 있는 게 뭐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네, 부총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중구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옆에서 우리 같은 원도 시민, 우리 동구청에서 동구에서 보는 입장은 정말 착잡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왜 이런 지경까지 왔나라고 좀 자괴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예. 역대 정부에서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이라는 거는 역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최대 국정의 좀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동서 균형 발전, 그다음에 동서 해소라는 이 가치도 어느 누구도 지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가치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는 소진공에서 발표했던 원도심 활성화는 소진공 책임이 아니라 시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좀 회피하는 듯한 이런 거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좀 소진공이 그동안에 대전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았던 거를 좀 감안한다면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그런 좀 처사이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대전시가 벤처 중소기업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청을 좀 무시하는 듯한 행태 역시 굉장히 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아까 우리 장수현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소진공의 존재 이유 또 소진공의 애초에 중부에 위치했던 그 이유를 잘 좀 살펴보면은 이 문제 해결 방법도 나오리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소진공이 설립 취지 또 최초에 우리 중부에 입지한 그런 애초에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다시 한번 좀 재고하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다시 또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또 원도심으로 오겠다라고 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대전 시민들에도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임시 방편이 아니기를 좀 기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확실한 반대 입장을 이제 펼쳐주셨는데 이게 반대만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는 어떤 갈등이라든지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 두 분께서 보시기에 이 소진공 이전을 둘러싼 갈등 좀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 봉합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전제 조건은 소진공이 원도심에 남는 게 가장 좋다. 네. 그런데 그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소진공 문제도 그렇고 지하상가 지금 문제도 그렇고 보면은 행정결정상은 모두 옳다. 대전시의 결정은 모두 옳다는 이런 속에서 좀 출발하는 것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나타난 갈등 아니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소진공 문제가 사실 오래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진행되었던 문제인데, 그 시간 동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찾고 문제 해결할 노력이 좀 필요했을 것이다. 예.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됐지만은 만족할 만한 결과들을 못 가져오면서 결국은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한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좀 생각들고요. 현재 그 소진공 문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플랜 A만 놓고서 계속 나가지 마라만 한다 그래서 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럼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 구체적인 노력들이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명분들이 제공돼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약했던 게 아니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어느 순간에 나갈 수도 있어요. 정말. 나갔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플랜 B는 마련돼 있는 것이냐. 예. 행정에서. 제가 볼 때는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은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대전시가 하루씩 이렇게 그 구내식당을 영업을 안 하면서 네. 원도심 나가서 식사를 하게 했던 네.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자체의 노력은 이미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시의 일부 기능을 원도심에 갖다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은 다시 다 본청으로 빼갔어요. 네. 본인들은 그런 노력들을 방기하면서
니네가 공공기관이니까 여기에 니들은 책임을 다하라. 이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노력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지 나는 주장만 하고 상대방은 따라하라.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말씀이신데 학계에서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근무 환경이 나빠서 이전하겠다. 뭐 그거는 옹색하잖아요. 네. 근데 그 박성효 이사장님이 그 대전 시장을 또 하셨기 때문에 왜 이런 옹색한 그 이유를 들어서 이전을 할까? 그건 좀 다른 각도로 저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현 대전 이장우 시장과 박성효 이사장 간의 어떠한 상호 간의 정치 구도, 약간의 뭐 견제 심리, 그리고 지난번 그 대전시장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남아있던 서로 간의 감정적 그런 앙금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봐도 총선 과정에서 준비가 됐었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지역 정치권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쪽에 눈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바로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 저도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 뭐 제 내피셜이기는 하지만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명분에서도 다 뒤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가올 차기 대전시장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어떤 구심점에 대한 서로 간의 힘겨루기, 뭐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좀 바라볼 수 있고,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성 지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유성 지역. 그리고 이제 유성 지역의 국회나 국회의원 당선자라든가 이쪽에서는 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게 어떻게 보면 지역 정치권에 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그 이슈를 던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위를 선점하거나 전체적인 여론을 좀 환기시키려는 그런 배경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마련한 자리가 원도심 활성화 문제라서 소진공 얘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그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번 말씀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한 말씀 더 올리는 거는, 이게 저 소진공이 유치될 당시에 노무현 정권 때 염홍철 시장이 그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게 유치가 된 겁니다. 네. 그 유치된 목적이 뭐냐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국가기관을 저기 이렇게 정무직 이사장이 옮긴다고 그래서 옮기고, 그럼 옮기는 비용은 몇십억이 되는데 그거 국민의 혈세 아니냐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원도심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이 또 있는데, 그 지난해에 역전 지하상가하고 중앙로 지하상가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접근성이 이제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대두된 문제가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 방식을 두고 이견이 좀 나오는 양상이에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원도심 지하상가 경쟁성을 높이고 상권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다양한 얘기가 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광진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글쎄요,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인데요. 이제 대전의 지하상가가 두 개잖아요. 역전 네, 지하상가와 역전. 중앙로 지하상가인데요. 그 재입찰과 관련해서 대전시가 이제 발표하면서 갈등이 불거져 나왔는데요. 중앙로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지하상가,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대전역 지하상가하고는 좀 다른 형태였습니다. 개발했던 업체가 부도나면서 그럼 이제 공공기관이 이걸 유지 관리하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위탁을 상인들한테 직접 주면서 상인들이 아직까지 유지 관리를 해왔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인들의 노력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진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일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갈등에서 나오는 게 법과 원칙이란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재미난 건 대전시가 주장하는 것도 법과 원칙이고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도 법과 원칙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법률에 양쪽이 주장하는 게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조항을 택하냐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정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임대료를 책정하는데요. 법률에 시가 표준 금액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또 감정평가액으로 또 기준을 삼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수탁사 선정도 그 선정 방식이 경쟁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제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다 법률에 근거한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행정이 이런 정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구성원들과 만나서 협의를 지속하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게 조정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 결국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가 오늘과 같이 지역의 심각한 갈등 문제가 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있으면은 또 지자상의 구성원들이 있으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통합하는 예.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갈등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 구청장님 지금 이광진 위원장님께서 네네. 행정의 조정과 통합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직접 자치단체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네네. 어떠십니까, 좀? 예. 상인들 입장을 존중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법과 원칙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을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하되 너무 그 범위를 좀 벗어나게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인들과 또 좀 갈등을 좀 빚게 됐는데요. 아까 좀 잘 이광진 우리 처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동안에 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아마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좀 강화를 네. 좀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은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해법이 좀 나오리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예. 단지 이제 상인들께서 좀 주장하시는 그 주장의 내용들이 보니까 너무 좀 뭐랄까 좀 범위를 좀 벗어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대화 여지라든지 협상 여지가 조금 이제 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네. 좀 안타깝게 좀 지켜보고 좀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이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장 회장님께서는 직접 상가를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더 느끼시는 바가 또 다르실 것 같아요. 활성화에 대해서. 그쪽 그 회장단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보니까 무슨 문제였냐면 거기는 결국에는 저명권만 있지 재산상 그 무슨 등기가 돼 있다든가 그런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 관계가 이렇게 자꾸 불거지고 그러는데 해결 방안은 너무 강대강으로 갈 게 아니라 서로 좀 이제 한 발씩 양보해서 이렇게 좀 잘 좀 상권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좀 서로 그 대화의 창을 좀 이렇게 자주 갖고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성 교수님께서도 이제 정치학대학원 교수님이시니까 이쪽 원도심이라든지 상권 네. 많이 연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보다 먼저 한 50년 전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던 일본 지역에 대한 네.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정비하지 않고 이것을 급하게 접근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이러한 도시 정비라든가 특히 도시 재생, 이제 일본은 도시 창생이라는 말을 좀 씁니다만은 그 관련된 법률 하나에 대한 사안에 대한 법률을 막 20개 이상씩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 시간만 한 20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 그런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소통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어떤 긴 호흡을 갖고 추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일본은 이제 정치 구도가 단체장이 한 20년씩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4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좀 성과에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 정비라든가 인식의 전환보다는 빠르게 사업에 성과를 내려는 측면들이 좀 강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7월부터 새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발빠르게 행정에서 좀 개입을 해서 조정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주제가 대전역 일대 재창조를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대전역 하면 또 우리 구청장님 네네. 지역이시지 네. 않습니까? 그 진행 상황하고 기대 효과를 한번 좀 말씀 좀 네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광진 처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그런 큰 프로젝트들이 정치적으로 좀 주장해왔다는 얘기 일정 부분 좀 공감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원인이 뭐냐면은 대전의 경제력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정치력 문제, 또 대전시장의 의지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의 특광역시에 역이 지금 있는 데 중에서 유일하게 좀 대전역만이 조금 표현이 그럽니다. 허접합니다. 그런가요? 이게 좀 예. 그래서 그 동안에 아주 오래 전부터 역대 시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의 좀 가장 핵심인 역세권 개발에 대한 갖가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게 다 무의로 다 끝나고 계속 도돌이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좀 되는 좀 전국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장우 시장님이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좀 대전역 복합 2구역 한 1조 한 4천억 정도 민자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최대한 69층짜리 공동주택 한 1,000세대가 좀 들어오고 또 오피스텔과 또 호텔 기능이 들어가는 그 시설 그리고 또 상업시설이 좀 들어오는데요. 이거 포함해가지고 총 한 15개 정도가 이 대전역 역세권에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그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전역 주변이 이 활성화 좀 되면은 일단은 우리 동구의 어떤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활성화에 큰 좀 마중물 역할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심융합 특구라고 해서 그동안에 우리 말만 좀 무성했는데요. 이렇게 산업과 주거와 또 문화가 좀 이런 인프라를 좀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좀 조성하는 걸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심융합 특구 관련법이 좀 통과가 됐고 관련된 하위 법령도 좀 통과가 좀 돼서 앞으로 원도심을 포함한 우리 대전의 핵심 성장 거점 지역으로 좀 새롭게 좀 벗어날 좀 발전할 좋은 기회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거는 앞으로 한 5년, 6년 전쯤인 2030년 정도면은 이러한 원대한 그런 꿈들이 좀 드디어 이루어질 것은 같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궁극적으로 보면 도시 재생 전략이잖아요. 아까 일본의 사례도 이 교수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좀 이런 도시 재생 전략을 좀 마련해 나가야 될까 생각이 드시나요? 그 재생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리사이클링을 하든 리뉴를 하든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재생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도시 창생이라는 개념을 좀 일본에서 접근했는데 도시 창생의 가장 핵심은 또 일자리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거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대전시 프로젝트. 근데 단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에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그렇죠. 예, 일자리를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도심융합특구라는 그런 정책이 거기에 이제 결합이 되어지면, 근데 도심융합특구의 또 핵심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적 관점은 이제 R&D 관련된 산업 투자가 핵심인데, 또 대전이 이제 R&D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꽤 많은 비중, 뭐 3분의 1 이상의 비중을 또 대전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국가 정책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부분이 앞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산업적 관점인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그래서 단순하게 그 공간을 뭐 재개발 형태의 어떤 새로운 건물을 올리고 주택을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문화, 주거, 복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디테일한 좀 방향성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이 대전역 일대 재창조 이거를 통해서 과연 원도심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구청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주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만 10개가 넘습니다. 한 15개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거로 아마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중첩돼서 진행된다. 사실 같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서로의 영역을 또 침범할 수 있어요, 사업 간에요. 그리고 이게 철학이 뭐냐,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거냐, 이게 명확치 않아요. 사업마다 약간씩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합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이 교수님 말씀도 기능의 재정립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기능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이런 메가 프로젝트보다는 대전의 역량, 경제 역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성과를 내고 이 성과를 통해서 이걸 활력을 통해서 다른 메가 프로젝트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메가 프로젝트만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경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들이 실현 불가능해지는 것들이죠. 지금도 진행되는 거 보면은 초고층 건물들 짓고 또 일부에서는 거기에 또 문화 공간 조성한다래요. 네. 이게 충돌되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핵심적이고 통합적인 구체적인 그 어떤 개발 계획이 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그때그때 바뀌니까요. 이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예, 사실. 알겠습니다. 그 장 회장님께서는 대전역 일대 재창조 이렇게 사업을 하면 상인들께서는 환영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역세권 정책이요. 18년도에 저희들이 그 시장하고 3개 기관, 그다음에 23개 상권 회장들하고 협약을 해서 구성된 적인데 이 프로젝트가 지금 8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첫 삽을 못 두고 있어요. 이런 그 계획과 그다음에 행동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하나 시공사에서 지금 뭐 분양이 안 되는 등 뭐 원가가 어쩌는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관에서 개입해서 빨리 그 진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뭐 정책만 내놓고서 자꾸 이렇게 부풀리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총장님께서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행정이나 관에서 네네. 좀 주도적으로 좀 뭘 좀 했으면 하는데 그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또 한계도 그 있으실 테고. 재정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은 굉장히 부담이 있고 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민자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민자로 하는 거는 일단은 수익을 좀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황하고 좀 연동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좀 연기가 되고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그 복합 2구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 1조 한 4천억 정도 규모의 한화가 컨소시엄에서 하는데요. 이거는 모든 지금 행정 절차가 지금 마무리되고 이제 철거가 이제 곧 아마 시작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분양이라든 이런 거는 시장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은 그 사업 프로젝트 자체는 아마 조만간 아마 시작되는 걸로 저는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제가 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원도심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곳이 이제 대전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대전역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원도심이 공동화됐는데 또 새로운 원도심 내에서의 또 블랙홀로 대전역이 작동할 수도 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지금. 네. 거기하고 직접 뭐 도보로 뭐 한 5분, 6분, 7분 거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할 수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빨리 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장수현 회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네. 물론 이제 대전역 역세권 개발이 된다고 해서 이 뭐 도깨비방망처럼 다 이렇게 원도심 활성화가 갑자기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마중물 같은 역할은 하는 거는 분명할 겁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그 역세권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면은 그런 낙수 효과라든지 이 파급 효과는 분명히 동구를 넘어서 뭐 중구나 대덕구 같은 또 원도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논의가 건설적인 어떤 논의 과정으로 발전이 되는 그런 거를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도시 재생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이 둥지 내몰림이라고 하죠. 이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제 이런 게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사전에 방지하고 영세 상인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광진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뭐 개발이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둥지 내몰림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기획 단계부터 오랜 기간에 거쳐서 들어가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계속 소통을 이뤄내면서 이 방안을 해결할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무엇이 뭐 여러 가지 방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지역의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생업이나 경제 활동이 지속될 수 있어야 된다. 예. 지금처럼 개발되면은 기존에 살던 사람들 다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고 네. 기존에 상업하던 분들 다 내쫓기고 새로운 사람들이 채워지는 이 구조를 가서는 네.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들, 협의들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영세상인 보호, 거기에 계신 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젠트리피케이션은 뭐 사실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서구에서 일찍이 이러한 어떤 문제는 불거졌고요. 예. 뭐 가까운 서울 지역도 뭐 동일한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행정에서 어떤 제도로 보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을 때, 둥지 내몰림이 발생했을 때 수혜자는 뭐 토지주가 됐든 건축주가 됐든 이분들이야 뭐 그 이상의 보상을 받고 또 다른 지역에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입주 상인들이라든가 좀 더 이렇게 서민들의 주거 형태를 갖고 있는 이분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사전 방지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고,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를 도시 생태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도시 자체가 생물처럼 흐름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큰 흐름을 막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계신 영세 상인들을 네네. 그 둥지 내몰림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것도 좀 추진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좀 계신가요? 예, 좀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우리 이제 영세 상인들을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대전역 주변에 쪽방촌이 지금 형성이 돼 있어서 네. 도시 미관은 물론 그 복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 네, 놓여 있기 취약한 때문에 것이죠. 이거에 대한 개선 노력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 아주 좋은 모델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국적으로 우리 대전역에 있는 쪽방촌, 그다음에 서울의 영등포, 이 또 다른 이제 한 서너 군데를 LH가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대부분이 그 기존에 지금 살고 있는 쪽방촌에 거주하신 분들을 완전히 좀 내몰고 그다음에 개발하고 그분들을 이제 접근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새롭게 조금 만든 모델은 그 기존에 살고 있는 이 쪽방촌 거주민들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고 네. 그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면은 다시 영구임대 주택으로 좀 들어오게 하는 이런 좋은 모델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지금 마무리 좀 됐는데 네. 일부 조그만 그런 부재지주라고 하는데요. 그 살지 않으면서 조그만 그런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부 좀 반대하고 있어서 조금 걸림돌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한 1,500 정도 세대, 여기는 영구임대 주택이 좀 포함돼서 앞으로 좀 들어서고 또 철도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 시설들이 들어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업종 정원이나 이런 네. 걸 통해서 아마 상생의 길을 정부는 충분히 좀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우리 장 회장님께서는 그 이런 둥지 내몰림 이런 걸로 인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옆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황에는 한 20% 정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 잘 된다든가 그러면은 집주인이 너 나가라. 네. 내가 할 테니까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내몰리는 형상이 일어나는데 지금은요. 고물가의 고환율에 너무 경기가 안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로 상태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네네.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거기가 전 잘 몰랐는데 좀 핫한 플레이스라고 뭐 핫한 네네. 뭐 이제 이런 소재동 말씀을 한번 예, 나눠볼게요. 거기가 이제 근대 역사문화공간으로 이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까? 어떻습니까? 좀? 네네. 예. 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재동이 요즘 그 젊은이들의 그런 뉴트로 감성을 좀 자극하는 예. 핫 플레이스로 이미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성심당에서 빵을 사가지고 예. 관사촌 소재동에 있는 관사촌을 네. 들려서 커피나 또 음식을 이렇게 먹는 이런 일종의 좀 투어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재동에 대한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때 그 소재동에는 이 철도 종사자들이 좀 묵는 예. 관사가 한 100여 채가 있었는데요. 지금 한 30채 정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그대로 좀 보존하고 또 일부는 또 다른 공간에 마땅한 공간을 좀 이전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시에서 지금 한 480억 정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근대 역사 문화 공원을 좀 조성하겠다 이런 네. 좀 개발 계획을 좀 하고 있고 좀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재동이 지금 이제 젊은이들한테 핫플레이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심당, 그다음에 소재동 관사촌 그 중간에 있는 중앙시장이나 아니면은 우리 중구에 있는 은행동 네. 또 대흥동 지역에 상가하고 연결이 되면 하나의 또 관광 축으로서 네. 좀 기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도심 활성화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갑을 좀 두둑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우리 중구 또 대전시와 좀 머리를 맞대면은 젊은이들의 어떤 최대 놀이공간, 먹거리 공간으로서 이렇게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예. 충분한 그런 자원이 있다라고 예.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뭐 근대문화유산 이렇게 조성 사업이 좀 도움이 될까요? 많이 도움이 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도시가 오래됐다라는 것은 낡았다라는 단점도 있지만 예.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예. 이야기, 역사가 또 공존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고요. 예. 뭐 서울의 익선동 가보셨겠지만 예. 그 모델이 이제 소재동 모델이거든요. 예. 근데 이 익선동은 현재까지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소재동도 그런 모델들을 계속 지속화해야 되는데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임대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겠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업종 변경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전기, 수도 등등 주차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지. 이제 물론 이제 그것들을 단순간에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인데 동구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이제 동고동락 축제라는 예. 그런 대표 축제를 개발해서 소대중 지역과 결합시켜서 성과를 좀 얻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역사 문화에 대한 특히 근대 유산에 대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도 매년 실시하고 있어서 예. 시민들에게 좀 더 확산시키고 관심 갖고 또 그것들이 이제 관광 자원화로 이끌어가는데 저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광진 위원장님 시민사회에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과제가 더 필요할까요? 예. 글쎄요. 이게 참 제가 좀 많이 비판적이다. 물론 이제 성과도 많이 있었던 건 그럼요. 사실입니다. 예. 이게 이제 대전의 상징적인 핫플레이스 공간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익선동에 사실 그 팀들이 네. 내려가서 했던 건데 일부는 이미 벌써 손톱을 나갔습니다. 아. 부동산 차액 챙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은 이미 업종을 변경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게 지속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또 언론에서 엄청나게 행재정적 홍보를 해와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것들이 지역의 어떤 성과를 남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개인의 성과를 남아서는 안 된다. 이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거냐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곳을 앞으로도 이제 또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토지 중에 상당수는 이미 이쪽 그 철도 쪽 지금 이제 개발된 관사촌 말고 철도 쪽의 어떤 관사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미 외지인이 대부분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덩어리는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 관계가 다양화되는 거죠. 이것들을 조율하는 것들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족시켜야지 이것들이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이게 통합되고 조율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또 과정 속에서 문제들이 생기고 이것들이 또 중단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구청장님 나와 계시지만은 구청이나 대전시가 이런 역할들에 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좀 부탁을 드리고 좀 싶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좀 아쉬운 게 역대 좀 시장님들께서 이 소재동 관사촌의 어떤 역사성, 뭐 정체성에 대한 그런 깊은 철학을 좀 이해하시고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개발했으면은 좀 민간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시장을 어지럽히는 이런 상황이 없었을 텐데 뒤늦게 이제 손을 대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막 엉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정하고 통합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만만치 않은데 지금이라도 대전시가 지금 앞장서서 좀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같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게 좀 정리된 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이런 정책들이 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장 회장님께서는 소재동 그쪽에 좀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몇 번 어떠십니까? 가보고 자주 갑니다. 아, 그런데 그러셨어요? 예. 이제 그 예전에 그 스카이로드에 그거를 할 당시에 설치할 당시에 제가 그 시장님한테 야 이거 설치하면 그 주변에 임대료가 많이 올라갈 텐데 그거 관련해서 좀 대비책을 좀 강구하라 그랬더니 당신이 이거를 유치하고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저기 하냐 해가지고 그런 뭐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는데 막 갈아엎는 그런 개발보다는 이런 특색 있는 그 맞춤형 이런 상권을 보호하는 게 상당히 그 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대전시가 사실 그 도시로 습격화된 건 얼마 안 되잖아요. 예. 80년, 90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그 아름다운 그 카페촌 같은 데를 양성화 시키는데 우리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애정을 더 갖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토론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우리 대전 원도심의 핵심 과제와 실천 방안에 대해서 30초 정도로 차례대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원도심 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유출, 또 인프라 노후화, 또 상권 침체 이거는 우리 원도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겪고 있는 과제이자 또 숙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 좀 답이 안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인구가 지금 줄어들긴 하지만은 또 MZ 세대가 좀 새롭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좀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만 전략을 좀 마련한다면은 해법은 정말 모색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건물 올리는 거 일변도가 아니라 거기에 문화 예술 여러 가지를 좀 같이 결합을 하면은 분명히 원도심 여러 가지 위기 좀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동구구청에 잘 녹여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 과제. 예. 저는 뭐 소진공 이전 문제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그 이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도 문제가 있고 네. 그 중구에 33개 메이저급 기관이 있는데 아무 대안 없이 이전을 했거든요. 신도시로. 이런 부분. 그리고 지적동에 지금 이사할 곳에 딱 2개 식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중앙시장과 우리 원도심에 있는 은행동, 대흥동, 선화동은 10,000개가 넘습니다. 상권 자체가, 점포가. 근데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소진공 이전은 정말로 이거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 생성과 도시 쇠락의 주기를 50년 정도로 바라봅니다. 결국은 지금의 원도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향후에 20년 후에 서구의 쇠락, 유성구의 쇠락과 맞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도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핵심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대규모보다는 사람이 오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원도심의 기능 중에서 교체될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좀 교체하자 하는 거고, 이런 기능에 맞는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다양하게 좀 진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대규모로 나가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원도심 활성화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둔산 지역까지 재개발이나 이런 도심 재생 사업이 들어간다면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올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을 앞당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원도심은 그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원도심 재창조를 통해 더 살기 좋은 지방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4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